화가만 붙어요. 자, 자고필은 공궁에서 임묘하면 주로 사고력이 좋고 계책함이 뛰어나며 귀인의 도움으로 이름을 날린다. 자, 이거는 다 조력이라고 그랬죠. 귀인의 조력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자보는 직접적으로 도와준다고 그랬죠. 다 눈에 보이게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우필은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중협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낙함하면은 동궁한 정성이 이제 낙함했다는 거예요. 이 자고우필이 낙함했다는 게 아니라 같이 동궁에 있는 정성이 낙함하면 실질적인 보조가 없다. 자, 재백궁에서 임묘하면 기인의 도움으로 재를 얻게 된다 이거죠. 득지한다. 낙함하면 기인의 도움으로 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단은 임묘했잖아요. 근데 자고우필이 들어왔다 이러면 실제로 돈이 들어와 내 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잠깐 융통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융통. 그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관록궁에 임묘하면 유력한 기인의 보조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관록궁에 자고우필이 들어오고 정성이 또 임묘했다 이러면은 좋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낙함하면은 귀인의 보조를 얻을 수도 없고 기대 효과도 없다. 자, 그런 겁니다. 자, 문창화가. 문창은 화가가 화기 이것만 있거든요. 자, 문창을 볼게요. 창곡은 문장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과성이에요. 문창 자체가 과성인데 여기에 화가가 붙었다 이러면 뭐 이대훈에 붙었다든지 그러면 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대훈에 붙었으면 뭐 공부도 잘하니까 합격도 어느 학교든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겠어요. 만약에 이게 3대원에 4대원에 붙어가지고 뭐 직장이나 관록군에 붙었으면 뭐 승진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 양양창목극이 될 때는 문창화가를 더욱 좀 양양창목 경우 뭐냐면 태양, 천량, 창고, 화록이에요. 그거를 붙으면 양양창목극이라고. 이러면 거의가 뭐 승진하고 합격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럴 때는.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과가 붙었다. 양양창록이 붙었는데 과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때는 거의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 문창은 주로 뭐 이런 글로스 하는 거, 또 예약이라고 그랬죠. 문창이 들어오면 무슨 상예 그냥 뭐 예식 이런 걸 다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문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창이나 문곡이 어느 궁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자, 사업궁에 있어서 화가를 보면 좋은데 화기를 보면 안 좋다는 거는 이게 문서상의 문제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징음을 낳게 된다. 문창은 문서 계약을 주하는데 문창 화가가 되면 문서 계약으로 인해 명예를 얻는다. 예를 들어 작품을 발표했다든지 뭐 해서 당선해서 명예를 취득한다든지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게 뭐 받아들여져서 채택돼서 이렇게 뭐 칭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문창 화가가 들어오면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계약을 할 일이 있어도 좋다는 거고 좋습니다. 자, 문창 화가가 추서와 동궁하며 추서도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동궁하면 문서의 기쁨이 있다. 자, 문창은 예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예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연장해 본다면 결혼이나 상 두 가지 예의 표징을 볼 수 있다. 이거 얘기했죠. 결혼을 할 때도 문창에 화가가 들어가야 결혼을 되고 천이 홍남만 있으면 결혼을 못해요. 연애로서 끝나는데 문창에 화가가 붙으면 탁 도장을 찍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올해는 결혼을 하겠다. 연애로서 끝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상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부모궁에 있는데 또 여기에 상문, 조객 뭐 그런 게 붙었다. 백호 이런 게 붙어 있어 부모궁이고 거기에 또 좋지 않은 별이 있다. 이러면 부모의 상을 당할 수가 있다. 효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 문창은. 문창 화가가 육친궁에 있으면서 만약 살기 형성이 모여 있으면 이 유년이나 소안에 육친의 상례가 있다.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육친궁에 있을 때. 자, 문창화기. 창곡은 과명을 주로 한다고 그랬죠. 학업을 의미하죠. 자, 이 성에 화기가 됐다 이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학업이나 시험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와,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애쓰지 말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기운이 오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 기운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 어디 보니까 이대운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21살에 만약에 끝났다. 이대운이 주로. 만약 그러면 22살에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공부를 시작해도 돼요. 요새는 대학도 늦게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군대를 일찍 보내. 갔다 와서 다시 공부를 시켜도 돼요. 공부할 시기인 둘째 대안에서 가령 본궁과 상합에서 문창하기를 보면 학업에 좋지 않거나 공부하기를 싫어한다. 대소환의 본궁과 복덕궁에서 화기를 만나면 정신적인 번뇌가 있게 되며 세вет궁이 있으면 문서나 수표, 재부상 비교적 문제가 있고 만약 살이 가해지면은 상황이 엄중하다.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소위 문서라 하는 것은 뭐냐?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뭐 공문서라든지 뭐 다른 사람하고 무슨 계약이든지 계약에 조심하여라는 거예요. 뭐 은행에 뭐 담보를 맡긴다든지 뭐 개인적인 담보를 또 뭐 형제 간에 뭐 담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 형제 간에도 이거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고로 만약 재배궁에서 문창하기를 보면 반드시 계약에 조심해야 한다. 만약 문창하기가 공급이 동공하면 종종 공수표를 받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관록궁이 있으면 문서 방면에서 특별한 요구가 요구됩니다.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게 관록궁, 전택궁, 재배궁도 중요합니다. 자, 재배궁이 있으면 차압당하거나 저항 잡힐 수 있다. 상곡은 예를 주로 하는데 여기에 화기가 되면 예의 방면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문창화기가 되면 상례나 경전상의 실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뭐 파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년의 부모궁에서 문창하기를 보면서 이 기성이 충기하고 다시 살이나 형을 보면 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상 당하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정령이 전태궁에서 비춰도 길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라 만약 부처궁에서 문창하기를 보면 본래의 결함이 있을 징조다. 만일 길성이 자파자탐이면 본래 없이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 운이라는 건 유년, 대운 그런 것도 말하는 겁니다. 운에서도 부처궁에서 문창화기를 보고 살을 보면 이혼하는 일이 많다. 노복궁에서 문창화기를 보면 살기 형벌을 만나면 아랫사람이 원인이 되어 손실을 초래하거나 곤란을 당하게 된다. 노복궁에 문창화기가 있다 이러면 아랫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보증을 서거나 돈을 꿔주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또 뭐 내가 잘 아는 아이디어라든지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거를 가르쳐 줬다 하면 그거를 들고 골랑 들고 나서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창화기가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딱 문창이나 문곡이나 화기가 딱 들어오면은 먼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근데 무슨 계약할 일이 있을 때 조심하라.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문곡화가. 문곡은
문창보다 옛날에는 이제 못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곡 뭐 예능 계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곡이 이도 출신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현대에서 문곡 화가는 공정, 과학 연구로 볼 수도 있다. 투수에서 유명한 양양창록, 아까도 나왔죠. 양양창록요. 양양창록은 이제 양양창록, 아까 창곡이 들어갔다는데 곡록격도 된다는 거예요. 창곡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까 문창 말고 문곡이 들어갔다는 양양창록격도 똑같은 형식을 띄었다는 거예요. 자, 양양창록격은 문이나 그자 의사나 뭐 이런 쪽으로 주로 공부에 관계된 거예요. 의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와 관계됐다 하면은 양양공록격은 이공계나 공과계통에서 굉장히 이름을 떨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문곡은 또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죠. 달변가예요. 그래서 변호사나 노무사나 뭐 이런 그런 게 좋은 거고, 또 검은 화록이 여기에 붙었다. 그러면 구슬로 말미암아 돈을 번다. 뭐 변호사, 노무사, 요새는 검은 화록이 붙으면 구슬로서 돈을 벌 수, 남을 도와주는 거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일을 하면은 괜찮아요. 자, 문곡 화가는 은사가 좋고 말을 잘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자아낸다 이거죠. 근데 요새는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요새는 굉장히 TV에 보면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곡 화가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요새 설 누구 나오는 거 있죠? 인문학 강의하는 거 역사가 설민석.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하죠. 그 사람 아마 문곡 화가가 있을 거예요. 자, 문곡은 주로 술수를 주로 하는데, 만약 문곡 화가가 태엄 천기와 동의하면 이거는 뭐예요? 기월 동양격이죠. 기월. 자, 태엄 천기와 동의하면 술수로 이름을 크게 날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날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 저는 태엄 천기예요. 문곡 화가가 문창 화기를 만나면, 문곡 화가인데 문창 화기를 만나면, 문창은 사고를 주로 하잖아요. 자, 문곡은 주로 행동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를 쓰는 주로 일을 많이 하는 거고, 이거는 주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능, 계통, 무용, 뭐 주로 미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고상으로는 총명한 사람이지만 행동적으로는 조금 이상스럽고 서툴 수도 있다 이거죠. 문곡 화기, 또 화기가 들어왔네요. 자, 문규명이라는 사람은 이 문곡 화기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창 문곡의 화기가 되면은 문의 방면에 지금은 좋지 않다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경험하기로는 적지 않은 문인들의 명궁에 모두 문창 화기나 문곡 화기가 있었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문의 방면에 직업이 좋지 않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문창 화기나 문곡 화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화기를 내가 그랬잖아. 아주 그게 안 되면 그 역이용해서 그쪽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는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신문사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편집이나 번역, 장문, 스크랩 부분에 보수들이 많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 신문사에 보니까 요런 문곡 화기를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많이 있고, 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많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주로 탐낭이라든지 염정이라든지 문창문곡이라든지 이런 계통은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매스컴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요. 그쪽으로 매스컴과 관련된 일을 그 뭐
연예계 쪽으로 하는 일들, 탐낭이 주로 그런 쪽이잖아요. 좀 도화선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방송과 관계된 일들에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여기 제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술적인 방면이 주로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창곡의 화기가 동궁한 정성, 창곡의 화기가 있지만은 거기에 동궁한 정성과 삼방사정의 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하여 단순히 창곡하기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의 방면의 직업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창곡하기 하나만으로 좋고 나쁜 거를 가릴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문창화기나 문곡화기가 있는 사람 중에 도박에 능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창곡화기에 대한 개념의 이제 기존의 개념을 깨는 소리라 말미에 언급을 했다 이런 소리죠. 대체적으로 문곡화기는 아래와 같은 징음이 있으며 아주 잘 맞는다. 위에 문기명의 견해는 늘 창고만 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창고만 하라는 소리예요. 자, 문창화기나 문곡화기 둘 다 문서의 착오는 이거는 이 사람 얘기했잖아요. 아주 징음이 있고 아주 잘 맞는다고. 이 사람의 경험으로도 문창화기나 문곡화기는 문서 착오의 의미는 꼭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거는 꼭 머리에 입력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자, 문곡화기가 임묘시에는 요것도 약간의 도화성별, 문창문곡도 도화성별이거든요. 자, 감정이 곤란하거나 명성이 좋지 않게 된다. 자, 낙함하면 문서상 착오가 생기거나 명예가 실추되고 계약이나 유가증권성이 좋지 않다.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문곡화기와 천기화기가 상충할 때 투기에 대해 아주 불리하다. 그 표정은 먼저는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문곡화기, 무곡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성들의 화기가 붙으면 이런 투기 계통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재백궁의 문곡화기가 임묘하면 자, 자금이 동결돼. 돈에 관계된 거잖아. 재백궁이 그죠? 자금이 동결되고 금전 운용이 막히고 만약에 토지를 내가 매각하려고 했다. 근데 일이 다 된 것 같은데 중간에 파토가 난다는 거예요. 뭐 건설회사에 샀는데 큰 건설회사니까는 이상이 없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단돼서 또 돈을 못 받게 되고 이렇게 돈의 동결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혹은 어음을 받으면 어음도 동결된다. 만약에 낙함했다 하면 공수표를 받거나 혹은 문서가 반환되거나 또 문서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다. 문서는 되게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맞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록궁의 문곡화기가 임묘하면은 이제 관록궁이죠. 임묘하면 고생하라 성취가 크지 않고 고생을 해도 별로 소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낙함을 했다. 그러면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두려 하거나 직장에서 문서 착오가 많거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묘해도 화기가 들으면 안 좋은데 낙함을 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죠? 거문이 문곡화기와 동궁하면 거문 자체가 뭐겠어요? 12구슬수잖아요. 거기에 있다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문창화기와 문곡화기가 충했거나 회주에서 들어왔거나 이러면 문서 계약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있고 동시에 태음을 보면 도둑을 맞거나 사기 당하는 징조. 태음도 재성이에요. 그죠? 재성이기 때문에 이런